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로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공수양면으로 활발하게 뛰어다닌다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정말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록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의 수비적인 수치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공중볼 상황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벌어진 볼경합 상황에서 16회 승리, 팀 내에서 1위고요. 태클 시도 횟수도 8회, 팀 내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태클 성공 횟수도 팀 내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수비적인 수치가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수비적인 수치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공중볼 상황을 제외한 볼경합 상황에서 90분당 2.9회의 승리 횟수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90분당 8회의 승리 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승률도 46%에서 53%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클 시도 횟수도 지난 시즌 90분당 2.4회에서 이번 시즌 4회로 늘어났고요. 태클 성공 횟수도 0.8회에서 2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적인 수치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 때부터 사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경기도 많았고, 그리고 선발로 나올 때도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비적인 측면이 불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아기레 감독이 부임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면 측면 수비가 불안해지고, 전방에 배치하면 전방에서 전방 압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최전방에 배치될 때, 그리고 측면에 배치될 때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방 압박에도 가담하고 측면 수비에도 가담해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지난 1라운드에서는 마요르카가 5-4-1 전형을 쓸 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주면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처럼 상대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내려와주는 이러한 장면들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측면에 공간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선수는 이강인이 없는 측면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때 상대 풀백을 빠르게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빠르게 공격에서 내려오면서 상대가 볼을 전진시키는 상황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마요르카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인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수비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수비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를 해준다는 것은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마요르카의 측면 수비가 불안해졌던 그러한 단점들을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게 보완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장면 또한 이강인 선수의 수비 가담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팀이 반대편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빠르게 중앙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중앙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주기만 한다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수비 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 뭐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움직임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강인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아졌는데,
지난 시즌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제자리에 서서 볼을 받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서 볼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의 공격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위해서 내려와 있다가 마요르카가 볼을 빼앗는 순간 상대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나가 주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뛰어나가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빠르게 역습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 주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장면처럼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상대의 수비의 마크를 따돌리고 공간을 창출해내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장면인데, 마요르카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이강인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방에서 패스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이강인 선수의 주변에 큰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당연히 편안하게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이러한 장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상대의 마크를 따돌리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볼을 받는 상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패스 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 킥 능력이 훨씬 더 날카롭게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 1위, 키패스 1위,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성공한 횟수 1위,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성공한 횟수 1위, 드리블 성공 횟수도 팀 내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 횟수는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예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거의 모든 공격적인 수치가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격적인 재능들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내에서도 약팀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다가 공격 찬스가 오면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고, 여기서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줬을 때 무리키 옆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와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무리키 옆에서 세컨드볼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수비적인 움직임 그리고 오프더볼 플레이가 아주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키가 세컨드볼을 떨어뜨려 줄 때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플레이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마요르카가 후방에서 무리키를 향해 롱패스를 보내줄 때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의 세컨드볼을 차지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요르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공격 전환이 되면서 역습 찬스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무리키에게 한 번에 볼을 전달하고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세컨드볼을 가져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 옆에서 이번 시즌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가대표팀을 생각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부족했던 부분들로 지적받았던 오프더볼 플레이, 수비 가담,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들을 이번 시즌 엄청나게 보완해서 나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다가오는 9월 A매치에서 이강인 선수를 안 뽑을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워낙에
공격적인 재능이야.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팀 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비드 실바나 마타나 데브라이너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주는 그러한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강인 선수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길목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